앞에는 총을 맨 병정과 자위대원이 있었고 양옆에는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뒤에는 아큐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득 깨달았다. 이거 목 잘리러 가는 게 아닌가? 그는 급해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귀에서 윙 소리도 들렸다. 금방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잃지는 않았다. 때로는 초조했지만 어떤 때는 태연해지기도 했다. 그의 생각에는 살다 보면 목이 잘리는 것을 면할 수는 없을 것도 같았다. 그는 길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형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는 그렇게 죄인을 조리돌려 본을 베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살다 보면 때로는 조리도 돌려지는 것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길을 돌아서 형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건 확실히 싹둑 목이 잘리러 가는 것이다. 그는 풀이 죽어서 양쪽을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루신의 아큐 정전을 읽겠습니다. 법무사에서 출판되었고요. 허세웅 님이 옮기셨습니다. 루신은 현대 중국 문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아큐 정전이 그의 대표작이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얼간이 날품팔이 아큐의 허무한 인생살이입니다. 청나라 변발의 모습과 닮은 영어 Q자를 썼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만 아큐에게는 자신만의 정신승리법이 있습니다. 나도 모두를 업신여기거나 조금 이상한 논리로 스스로를 자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달과 매번 싸워서 얻어 터지면서도 사람이 벌레를 때린다 이러면서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이겼다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라는 단어에 마을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주마저도 벌벌 떠는 걸 보고 자신도 혁명 당원이 되겠다고 자처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도둑으로 몰려서 싱겁게 총살당하죠. 앞부분에 처형장으로 가는 장면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아큐의 무력감, 노예 근성을 루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인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앞뒤 맥락 없고 대책이 없는 우리의 아큐. 갑자기 자식을 갖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사랑의 비극. 어떤 사람은 승리자란 척수가 보험 같고 매 같아야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였다. 양 같고 병아리 같다면 도리어 기운이 빠지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 어떤 승리자는 모든 것을 정복하여 죽는 것을 보고 또 너무나 황송하와 죽어 마땅합니다 하며 항복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적은 없어지고 쓸쓸해져서 오히려 승리의 비애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아큐는 이처럼 모자라지 않았다. 그는 영원히 승리했다. 이것은 어쩌면 중국의 정신 문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보라, 그는 나는 듯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 승리로 그는 야릇한 기분을 느꼈다. 온종일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토국사로 나는 듯이 돌아왔다. 옛날처럼이라면 눕자마자 코를 골아야 했다. 그가 밤새 눈도 못 붙일 줄이야. 그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보통 때보다 매끄러운 것 같았다. 젊은 여성의 얼굴에서 미끈미끈한 것이 그의 손가락에 달라붙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여성의 얼굴에서 손가락 끝이 미끄럽게 문질러져서 그런가? 씨도 못 받을 아큐놈. 아큐의 귀 속에 이 말이 또 울려 퍼졌다. 그는 생각했다. 그래, 여자가 있어야 한다. 자식이 없으면 밥 한 그릇 공양받지 못할 테니까. 여자가 있어야겠다. 무릇 불효에는 3가지가 있는데 후손 없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또 야고시 귀신처럼 죽어서까지 굶주린 데서야. 이것 역시 크나큰 슬픔이다. 사실 그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성현의 말씀과 맞아 떨어졌다. 다만 아까운 것은 후에 그 방심한 마음을 수습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여자, 그는 생각했다. 중놈은 괜찮고 여자. 그는 또 생각했다. 우리는 이날 밤 아큐가 언제쯤 코를 골게 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아마도 그 다음부터 그는 손가락이 매끄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로부터 적잖이 마음이 들떴다. 여자. 그는 생각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자란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남자란 원래 거의가 성현이 될 소질이 있는데 아깝게도 모조리 여자 때문에 망해버렸다. 상나라는 달기 때문에, 주나라는 포사 때문에 망한 것이다. 역사책에 밝혀 있지는 않지만 여자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동탁은 확실히 초선에게 살해되었다. 아큐는 본래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가 훌륭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남녀 유별에 대해서만은 특히 엄격하였다. 이단, 즉 젊은 여성이나 혹은 가짜 양놈 같은 무리를 열심히 배척하는 정의감도 있었다. 그의 주장은 이러했다. 무릇 젊은 여성이란 을의 중놈과 통하는 것이며
여자가 혼자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은 남자를 유혹하려는 것이다. 또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만 으슥한 곳에서 수작하는 것은 반드시 수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놈들을 보기만 하면 징계하려고 흘겨보았다. 어떤 때는 큰 소리로 몇 마디 벌 주는 말을 해주었고, 때로는 인적 없는 곳이면 뒤에서 돌을 던졌다. 누가 알았으랴. 바야흐로 이립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가 젊은 여성 때문에 마음이 들떠버릴 줄이야. 이렇게 들뜬 정신은 예교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란 정말 못돼 먹은 것이다. 젊은 여성의 얼굴이 매끄럽지만 않았다면 아큐도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젊은 여성의 얼굴에 헝겊이 씌워져 있었더라면 아큐가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5, 6년 전 창극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어떤 여자의 허벅지를 꼬집어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바지 위로 꼬집었기 때문인지 별로 마음이 들뜨지는 않았었다. 이것으로 보아도 이단이 얼마나 못돼 먹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여자. 아큐는 생각했다. 아큐는 남자를 유혹하려는 여자는 늘 조심스럽게 보아왔다. 그런데 여성은 자기를 보고 결코 웃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외간 남자를 유혹하려 든다고 생각되는 모든 여자에 대해서 늘 유심히 보았다. 그런데 여성은 어떤 수상한 말도 건넨 적이 없었다. 아, 이것도 여자가 못돼 먹은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이다. 여자는 모조리 얌전한 척하는 것이다. 이날 아큐는 조영감 댁에서 하루 종일 방아를 찧고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부엌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다른 집 같으면 저녁을 먹으면 돌아가도 되었지만 조영감 댁은 저녁이 일렀다. 규칙대로라면 등불도 켜지 못하고 먹자마자 잠을 자야 했다. 그러나 어쩌다 예외도 있었다. 그 하나는 조씨나리가 아직 수제에 들지 못했을 때 등불을 켜고 책 읽는 것이 허락되었다. 두 번째가 바로 아큐가 와서 풍파를 하던 때로 등불을 켜고 방아를 찧을 수 있었다. 이런 예외 때문에 아큐는 방아를 찧기 전에 부엌에 앉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오마는 조용감 댁에서 유일한 여자 하인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걸상에 걸터 앉아 아큐에게 말을 걸었다. 마나님께서 이틀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영감님이 첩을 사오신 여자. 오마? 청산과부? 아큐는 생각했다. 우리 작은 마님께서 8월이면 아기를 낳게 되셔. 여자. 아큐는 생각했다. 아큐는 담뱃대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다. 우리 작은 마님. 오마는 아직도 짓거리고 있었다. 나하고 자자. 나하고 자자. 아큐는 덥석 달려들어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간 조용해졌다. 어머나! 오마는 질겁하더니 급기야는 떨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고함을 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에는 우는 것 같았다. 아큐는 벽을 향해 멍하니 꿇어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빈 걸상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일이 글렀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이때 아큐도 확실히 겁이 났다. 서둘러 담뱃대를 허리춤에 꽂고 방아를 찧으러 가려고 했다.
딱 소리가 나더니 머리가 어찔했다. 얼른 몸을 돌려보니 수재가 굵은 대몽둥이를 들고 눈앞에 서 있었다. 이 못된 놈, 감히? 굵은 대몽둥이를 또 내리쳤다. 아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딱 소리가 손가락에서 났다. 손가락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다. 이건 정말 아팠다. 그는 부엌으로 도망쳤다. 등 뒤에서 또 내리치는 것 같았다. 이런 개새끼가! 수재가 뒤에서 양반들 말씨로 욕을 했다. 아큐는 방앗간으로 들어갔다. 혼자 서 있으려니 아직도 손가락이 아팠다. 또 개새끼라는 말이 생각났다. 이 말은 미장의 촌놈들은 쓰지 않았다. 관청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만 전용하는 것으로 보아왔으므로 더 유별나게 무서웠다. 또 그 인상도 특별히 강했다. 그러나 이때 그 여자라는 생각은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욕을 먹은 뒤 또 한 사건이 끝장나는 것 같았다. 마음이 꺼림직하긴 했지만 곧 손을 놀려 방아를 찢기 시작했다. 한참 방아를 찢고 나니 더워져서 손을 놓고 옷을 벗었다. 옷을 벗는데 밖에서 떠들썩하게 소리가 들렸다. 아큐는 본래 떠들썩한 것을 좋아했다. 얼른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그 소리는 조영감댁 안뜰에서 나는 소리였다. 으스름한 저녁이었지만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씨댁 집안 식구들이었는데 이틀 동안이나 식사를 안 했다는 마나님까지 거기 있었다. 게다가 이웃집 추칠수도 있었고 진짜 친척이라는 조배관 조사신도 있었다. 마침 작은 마님이 오마를 끌고 나오면서 말했다. 아, 밖으로 나와요. 방에만 들어있지 말고. 네가 정숙하다는 걸 누가 몰라? 절대로 소견 좁은 짓은 하면 안 돼. 추칠수도 곁에서 말했다. 오마는 울기만 했다. 무엇이라고 말도 했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아큐는 생각했다. 재밌는데? 이 청성과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큐는 궁금해서 조사신 곁으로 다가갔다. 이때 언뜻 조씨나리가 그에게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굵은 대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소란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몸을 돌려 도망쳤다. 방앗간으로 도망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대나무 몽둥이가 길을 막는 것이 아닌가. 다시 휙 돌아서서 도망쳤다. 뒷문으로 도망쳐서 단숨에 토곡사로 돌아왔다. 잠시 앉아있으려니 오슬오슬 소름이 끼쳐왔다. 춥다고 느껴졌다. 봄이기는 해도 밤이면 꽤 쌀쌀했다. 아직 벌거벗기에는 일렀다. 저고리를 조씨 댁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가지러 가자니 수제의 대나무 몽둥이가 더 무서웠다. 그러고 있던 차에 지보가 들어왔다. 아큐, 이 개같은 자식. 조씨댁 하인까지 희롱하다니 반역질이나 다름없어. 에이, 나까지 잠도 못 자가 있으니 이 개같은 놈. 한바탕 설교를 늘어놓았으나 아큐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마지막에 가서는 밤이라고 해서 술값을 2배로 쳐서 지보에게 바쳤다. 때마침 아큐에게는 현금이 없었다. 털모자를 전당포에 맡기고 게다가 5가지 조항의 서약까지 했다. 내일 붉은 초 한 쌍, 향 한 봉지를 가지고 조시댁에 가서 사죄해야 한다. 2. 조시댁에서 도사를 불러 목매달아 죽은 귀신을 쫓는 굿을 할 때 굿 비용은 아큐가 전담한다. 3. 아큐는 앞으로 조시댁 출입을 금한다. 4. 이후에라도 오마에게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아큐에게 묻는다. 5. 아큐는 품삯과 저고리를 찾아갈 수 없다. 아큐는 별 수 없이 모두 승낙하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돈이 없었다. 다행히 봄철이 되었으므로 솜니부는 필요가 없었다. 곧 엽전 2,000냥으로 팔아넘겨 서약을 이행하였다. 벌거벗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한 뒤 뜻밖에도 몇 푼이 남았다. 그는 털모자를 찾아내려고도 않고 깡그리 술을 마셔버렸다. 그 누더기 저고리는 거의 작은 마님이 8월에 낳을 아기 기저귀감으로 되었고 나머지 누더기 조각은 오마의 신발 밑창이 되었다. 아큐는 사죄 절차를 마치고 또다시 토국사로 돌아왔다. 해가 기울었다. 차츰 세상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까스로 깨달았다. 그 원인은 모두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는 누더기 겉옷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생각해냈다. 곧 몸에다 걸치고 들어 누웠다. 눈을 떠보니 해는 벌써 서쪽 담 위에서 비치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면서 내뱉었다. 개같은. 일어난 다음 예전처럼 거리를 쏘다녔다. 벌거벗을 때만큼 살을 내는 추위는 없었지만 다시 점차로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다. 이날부터 미장의 여자들이 갑자기 부끄럼을 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여자들은 아큐가 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제각기 문 안으로 숨어버렸다. 심지어 50살에 가까운 추칠수까지도 남들을 따라 숨어버리는 것이었다. 게다가 11살밖에 안 된 계집애까지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아큐는 기묘하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이 갑자기 규중아 씨의 태가를 내려나 환양년들. 이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의 일이다. 그중 하나가 선술집에서 외상술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토국사지기 늙은이가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는 것이었다. 마치 자기를 내쫓으려는 것 같았다. 세 번째로 며칠이나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꽤 오랫동안 품을 팔아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외상술을 주지 않으면 참으면 되고 늙은이가 쫓아내려고 하면 귀찮은 대로 내버려두면 되지만 품을 팔아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아큐가 배를 골게 된 것이었다. 이건 확실히 개 같은 놈의 일이었다. 아큐는 참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단골집을 기웃거렸다. 그래도 조시댁 근처에는 갈 생각도 하지 못했다. 어쨌든 사태는 달라졌다.
언제든지 꼭 남자가 나와서는 시끄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거지를 쫓듯이 손을 내저었다. 없어. 없다고. 썩 꺼져.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었다. 이런 집들은 사꾼이 없어서는 안 되었다. 갑자기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닐 텐데 아무래도 신기할 정도이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아, 아큐. 아니, 왜 모르죠? 응? 일을 왜 안 주겠어요? 동네 오마한테 그 짓을 해놓고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군요. 좀 웃기면서도 슬프다. 그쵸? 우프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주인공 아큐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읽고 났더니 드는 생각은 이게 이상한 사람 얘기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내 모습을 내가 제대로 똑바로 객관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아큐를 보는 것처럼 타인들도 나한테 저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민중들을 위해서 썼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만 국한되지가 않네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의 정신승리법으로 모든 상황을 자위하면서 지나간 일이 많았었죠. 하여튼 재밌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구나. 나도 이런 비슷한 논리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전소설 이래서 좋아요. 그죠? 아니 현대소설도 소설 자체가 이래서 좋아요. 오늘은 재미있는 아큐 이야기, 아큐 정전 부분 읽어드렸어요. 뭐 길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자주자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